부잣집 양녀로 들어간 소녀의 복수극. 폭우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13살 소녀 윤서아는 차가운 보육원 철문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젖은 운동화, 헤어진 가방, 그리고 품속에 꼭 쥔 낡은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서아의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 아래에는 핏물처럼 붉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절대 강태준을 믿지 마. 서아는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죽던 날, 낯선 남자들이 집으로 들이닥쳤고 어머니는 서아를 품에 안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아야, 살아남아야 한다.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니는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단순 자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절대 스스로 죽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일 뒤에는 대한민국 최대 재벌 그룹 회장 강태준이 있다는 것을. 10년 뒤 23살이 된 윤서아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 완벽한 미소, 그리고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계획. 그녀는 복수를 위해 무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 강성그룹의 양녀 모집 공고가 세상에 발표됩니다. 후계자 이미지 세탁을 위해 불우한 청소년 한 명을 공개 입양하겠다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사람들은 감동이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윤서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집안은 겉만 화려할 뿐 안에서는 서로를 물어뜯는 괴물들의 세계라는 것을. 서아는 조용히 지원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면접날, 강태준 회장은 처음으로 서아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름이 뭡니까? 서아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서아라고 합니다, 아버님. 하지만 그녀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말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강성그룹 본사는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과 거대한 샹들리에, 그리고 사람들의 굽실거리는 인사까지. 윤서아는 처음 그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자신이 완전히 다른 세상에 들어왔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들어오기 위해 무려 10년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면접장 안, 강성그룹 회장 강태준은 차가운 눈빛으로 서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장남 강도윤과 딸 강세린도 앉아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서아를 훑어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 생각보다 평범하네요. 노골적인 무시에 면접장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실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그 차분한 대답에 오히려 강태준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보통 아이들이라면 주눅 들거나 울었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아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강세리는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왜 강성그룹 양녀가 되고 싶죠? 순간 면접장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서아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가족이 갖고 싶었습니다. 그 말에 몇몇 임원들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속으로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가족?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건 단 하나. 복수였습니다. 잠시 뒤 강태준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가장 잘합니까? 서아는 천천히 강태준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을 읽는 걸 잘합니다. 순간 강태준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멈췄습니다. 서아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반응을.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태준은 평생 사람을 의심하며 살아온 인간이라는 것을. 며칠 뒤 최종 발표가 공개됐습니다. 강성그룹 공개 입양 프로젝트 최종 선정 윤서아. 뉴스는 떠들썩했습니다. 재벌가의 따뜻한 선택, 강성그룹 이미지 최신 성공. 사람들은 감동했고 강태준은 언론 앞에서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강성가 저택에 들어선 서아는 혼자 방 안에 서서 오래된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 사진이었습니다. 서아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들어왔어요. 괴물들 집 안으로. 강성가 저택은 호텔보다 더 화려했습니다. 긴 복도마다 고가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수십 명의 직원들이 고개를 숙이며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윤서아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사람 냄새보다 차가운 긴장감이 더 진하다는 것을. 첫날 저녁 식사 자리. 강태준 회장은 언론에서 보던 인자한 얼굴과 달리 집 안에서는 거의 웃지 않았습니다. 장남 강도윤은 대놓고 서아를 무시했고 딸 강세리는 처음부터 적대적인 눈빛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보육원 생활은 어땠어요? 강세린의 질문은 다정해 보였지만 속은 비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아는 조용히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덕분에 사람 보는 눈은 빨라졌습니다. 순간 식탁 공기가 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강도윤이 피식 웃었습니다. 우리 집 사람들은 어떻게 보이는데? 서아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다들 많이 외로워 보입니다. 그 말에 강태준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서아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집 사람들은 모두 강해 보였지만 사실은 서로를 전혀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몰래 저택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2층 끝 오래된 서재 문이 열려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먼지 쌓인 사진들과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그중 한 장의 사진을 본 순간 서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 강태준과 함께 자신의 어머니 윤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꽤 가까워 보였습니다. 서아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어머니와 강태준은 단순한 관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죠? 서아가 돌아보자 강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싸늘한 눈빛으로 사진을 빼앗았습니다. 이 방엔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마세요. 하지만 서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 여자 누구입니까? 순간 강도윤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이름 다시는 입에 담지 마. 왜죠? 그 여자는 우리 집안을 망친 사람이니까. 그 말에 서아 가슴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했습니다. 어머니 죽음에는 분명 강성가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날 새벽 서아는 방으로 돌아와 숨겨둔 작은 녹음기를 켰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강태준, 당신이 뭘 숨기고 있는지 제가 전부 밝혀내겠습니다. 윤서아는 점점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윤미정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강태준 회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증거였습니다. 강성가는 완벽했습니다. 언론도 경찰도 정치권까지 모두 강성그룹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간 오히려 서아가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천천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며칠 뒤 강성가에서는 대규모 창립 기념 파티가 열렸습니다. 정재계 인사들과 유명 배우들까지 참석한 화려한 자리였습니다. 윤서아 역시 양녀 자격으로 처음 공식 석상에 서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정말 예쁘네. 회장이 꽤 아끼는 모양인데? 하지만 강세린 눈빛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아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아버지 강태준이 서아를 볼 때마다 이상하게 흔들리는 걸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티 도중 서아는 강태준이 혼자 발코니로 나가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뒤따라갔습니다.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던 밤 강태준은 술잔을 든 채 어두운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일부러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강태준이 돌아봤습니다.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서아는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천천히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윤미정 사진이었습니다. 순간 강태준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사진을 어디서 났습니까? 서아는 강태준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 여자 제 어머니입니다. 순간 공기가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강태준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남자가 분명하게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죽기 전에 말했습니다. 절대 강태준을 믿지 말라고. 강태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정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 반응을 본 순간 서아는 확신했습니다. 강태준은 어머니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강세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죠? 두 사람이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강세린은 싸늘한 얼굴로 서아 손에 들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윤미정을 본 순간 그녀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설마. 강세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여자 딸이었어? 강세린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윤미정 사진을 보자마자 마치 오래된 악몽이라도 떠올린 사람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윤서아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알고 계셨군요. 강세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강태준이 급히 말을 끊었습니다. 세린아, 방으로 들어가라. 하지만 강세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눈으로 서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대체 무슨 목적으로 우리 집에 들어온 거죠? 서아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이 되고 싶어서 들어왔는데요. 그 말에 강세린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순간 발코니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강태준은 낮게 한숨을 쉬더니 결국 서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미정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마라. 그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왜요? 혹시 제가 밝혀내면 안 되는 비밀이라도 있습니까? 강태준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강세린이 참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아버지, 이제 와서 또 숨기실 겁니까?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태준 표정이 굳었습니다. 강세리는 울먹이며 서아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어머니 윤미정. 아버지가 평생 잊지 못한 여자였어요. 서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강세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원래 아버지가 결혼하려던 사람도 그 여자였다고요. 하지만 우리 엄마 집안 때문에 억지로 결혼한 거예요. 순간 서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강태준과 어머니가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는 건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강세린이 차갑게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당신, 어쩌면 강태준 회장의 친딸일 수도 있어요. 순간 빗소리마저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윤서아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복수하려 했던 남자가 친아버지일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윤서아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강태준이 자신의 친아버지일 수도 있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분노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왜 평생 혼자 모든 걸 숨긴 채 살아야 했을까? 그리고 정말 강태준이 친아버지라면 왜 자신들을 버린 걸까? 다음 날 아침, 서아는 조용히 강태준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선 그녀는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결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태준은 피곤한 얼굴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회장님 딸입니까? 순간 강태준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는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서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강태준은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윤미정은 내가 평생 가장 사랑했던 여자였다. 그런데 왜 버렸습니까? 서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태준은 괴로운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키려고 했다. 거짓말. 서아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죽었습니다. 전 보육원에서 자랐고요. 강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절대 권력을 가진 남자가 죄인처럼 작아 보였습니다. 잠시 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미정이가 죽기 전 남긴 편지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안에는 어머니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태준 씨, 당신이 우릴 찾지 못하게 한 건 내가 선택한 일이에요. 당신 곁에 있으면 결국 서아까지 위험해질 테니까. 그 사람들은 아직도 당신 자리를 노리고 있어요. 만약 내가 죽더라도 절대 서아를 강성가로 들이지 마세요. 서아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들? 강태준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쾅!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장남 강도윤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역시 사실이었군요. 강도윤은 차갑게 서아를 노려봤습니다. 보육원 양녀인 줄 알았더니 숨겨둔 친딸이었다. 그 순간 서아는 강도윤 눈빛에서 처음으로 선명한 살기를 느꼈습니다. 강도윤 눈빛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비웃는 재벌 2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짐승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끝까지 그 여자만 사랑했군요. 강태준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윤아, 그만해라. 하지만 강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윤서아를 노려보며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왜 죽었는지 정말 모르나 보네요. 순간 서아 숨이 멎었습니다. 강태준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입 닥쳐.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강도윤은 비틀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윤미정은 자살한 게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사람을 보냈거든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강태준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서아는 다리가 풀릴 듯 비틀거렸습니다. 강도윤은 낮게 웃었습니다. 강성그룹 후계 자리를 지키려면 그 여자와 아이는 없어져야 했으니까. 그 말에 강태준이 그대로 강도윤 멱살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어? 강도윤은 비웃듯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결국 모른 척했잖아. 순간 강태준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미정 죽음 뒤에 자신의 아내 집안이 있다는 걸. 하지만 강성그룹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 침묵했던 것입니다. 윤서아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결국 다 똑같았네요. 당신들도. 강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아야, 내가 지켜주겠다. 하지만 서아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요? 그 순간 강도윤이 갑자기 경호원들을 불렀습니다. 윤서아를 밖으로 못 나가게 해. 경호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준이 막아섰습니다. 당장 물러나라. 그러나 강도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강세린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놓고 서 있었습니다.
제가 신고했어요. 모두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강세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더는 사람 죽이는 집안으로 살기 싫어요. 곧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강도윤과 관련된 비자금 살인 교사 증거들이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강성그룹은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 윤서아는 조용히 강성과 저택을 떠났습니다. 뒤에서 강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서아야. 하지만 서아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복수하러 왔는데 결국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됐네요. 윤서아는 평생 복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어머니를 죽게 만든 사람들, 자신을 버리고 침묵했던 재벌가, 그리고 차갑고 잔인한 권력의 세계,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 10년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진실 끝에 도착했을 때 서아가 마주한 것은 통쾌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망가져버린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사랑을 버린 강태준, 후계 자리에 집착하다 괴물이 되어버린 강도윤, 그리고 평생 두려움 속에 살았던 강세린까지. 강성가는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사실은 모두가 외롭고 불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윤서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수를 이루었다고 해서 죽은 어머니가 돌아오는 건 아니었고 잃어버린 어린 시절이 되돌아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 순간 깨닫게 됩니다. 복수란 결국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상처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서아는 강성가를 떠났습니다. 재산도 권력도 후계 자리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의 숨겨진 딸이 아니라, 누군가의 복수 도구가 아니라 오직 윤서아로서. 세상에는 상처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윤서아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복수였는지도 모릅니다.